그러니까 이제 얼핏 들으면 네. 좀 잘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인데 우선 우리가 일단 생각할 때 은행 예금과 적금을 구별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예금의 3%는 실질적으로 3%라는 거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적금 같은 경우 50만 원씩 1년 동안 불입하면 총 불입 금액이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요건 1년을 나눠서 매달 50만 원씩 600만 원을 만든 거고 예금이라는 거는 600만 원을 한 번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3%라면 예금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 3%니까 18만 원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세금을 제하면 15.4% 정도 대하면 그거보다 좀 덜하게 18만 원보다 좀 적겠죠. 하지만 우리 적금의 이율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첫 달에 붙는 50만 원은 1년을 맡겨놨기 때문에 3% 이자율을 적용받지만 두 번째 달에 들어가는 50만 원에 대해서는 3%가 아니고 3% 곱하기 12분의 11. 왜냐하면 11개월 맡겨져 있다는 얘기죠. 또 세 번째 달은 뭐냐면 12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달까지 계속 보면 마지막 달은 12분의 1을 해서 요 평균을 나눈 게 결국 금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됐을 때 보통 보면 아까 예금 같은 경우는 3% 했을 때 18만 원이 나오지만 요 경우는 뭐냐면 9만 원이 채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뭐 보통 그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금 이자 소득세 15.4%를 제하면 그거보다 덜한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9만 원 정도 나온다고 아까 봤을 때 한 8만 2,500원 정도 적금 50만 원씩 1년 동안 불입해서 연 3%짜리 적용을 받았을 때 내가 손에 쥐는 돈은 한 8만 2,5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적립식 펀드는 아까 우리가 예금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전체 매달 내가 50만 원씩 따로따로 불입했어도 모아진 600만 원에 대해서 1.5%를 곱하면 9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주식의 거래 차익, 그러니까 사고 파는데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지 않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보통 주식형 펀드는 95%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럼 9만 원의 5%는 약 한 4,500원 정도 되는데 그거 뺀다 그러면 아까 3%짜리 적금보다 1.5% 수익률이 더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펀드 투자를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아까 적금 같은 경우는 원금을 지켜주는 부분인데 펀드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1.5% 수익률 갖고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인데 과연 그럼 1년 후에 1.5% 수익이 나냐? 그건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죠.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보통 그 한 2, 3년 정도, 3, 4년 정도 평균 적립식 펀드를 했을 때 저희가 평균 수익률은 한 6 내지 10% 연평균 이 정도 나오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목적을 갖는 거고 그만큼 원금을 지키지 못하는 위험을 지는 대신에 그만한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품이 적립식 펀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원금 보전만 된다고 해서 예적금만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위험을 약간 지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을 알고 잘 관리해서 수익을 잘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적립식 펀드는 3년 이상 되는 어떤 중기 목적을 가진 어떤 그 돈을 모으는 데서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과거의 나쁜 경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서 저금리 상황에서 적립식 펀드를 아무도 모르고 결국 투자하시는 분들도 몰랐고 투자를 권유하시는 분들도 몰랐기 때문에 그때 권했던 방식은 장기 투자라는 방식을 권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2003년쯤에 적립식 펀드를 투자해서 2008년에 돈을 쓰려고 마음을 먹고 투자를 했어요. 한 5년이면 이제 장기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대폭락, 펀드 반토막 나는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반드시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적립식 펀드에 투자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은 먼저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6%면 6%, 10%면 10% 이렇게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일단 1년은 뭐 한 달 정도 벌어서 뭐 10% 와갖고 뭐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을 올리려고 그 펀드를 하는 건 아니니까 1년 이상 아까처럼 50만 원씩 1년을 보면 한 600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목표 수익률이 10%였다면 수익이 60만 원이라면 지금 같은 금리 환경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익이라는 얘기죠. 이럴 때 원금과 수익은 덜어내고 내가 저금리인 상황에서는 계속 불입은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일단 이 펀드 안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금융이나 같은 글로벌 금융이나 그런 폭락장이 오더라도 내 마음이 한결 가볍다는 얘기죠. 왜 2008년 9월에 사람들이 그렇게 공포스러워갖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거꾸로 갔냐? 벗어야 될 때 붙지 않고 불입해야 될 때, 불입하지 말아야 될 때 벗던 어떤 그런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공포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수익을 올려서 안전자산을 옮겨놓고 저금리 인상, 불입은 계속 해나간다면 거기 있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공포가 오더라도 내가 그걸 인내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이 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활용해 나간다면 정기펀드가 과연 뭐 위험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기펀드는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커야 되니까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폭이 커질수록 수익이 높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를 즐길 줄 알아야지 내가 이제 펀드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누구나 뭐냐면 이론은 같더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이론은 알더라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 안에 많은 돈을 놓지 말고 부분 덜어내면서 내가 그런 폭락장에 견딜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진 다음에 펀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펀드에서 성공해 보신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금융자산이 형성된 다음엔 더 이상 적금을 안 하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